트럼프 집권 2기에는 작은 실수만으로 수속 중이거나 이미 취득한 영주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합법 체류자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 그린카드를 받은 이민자들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서 단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값의 본인 부담금을 연 $2,000로 제한하는 정책이 새해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미 국세청이 팬데믹 부양 체크를 받지 못한 100만 명에게 최대 $1,400씩 보낸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덴 시니어 센터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따뜻하고 특별한 성탄 축제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에 작은 실수만으로 수속 중이거나 이미 취득한 영주권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합법 체류자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는 늑장 처리와 까다로운 심사로 H-1B 취업비자와 그린카드의 기각률이 높아지고 이 웰페어나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를 받으면 이민 혜택을 기각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예고한 트럼프 2기 시대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이민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불법 입국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물론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을 최대한 추적 체포해 추방하고 동시에 합법 이민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lose our border to illegal aliens and stop the invasion of our country. We will begin the largest deportation operation in American history, larger even than that of President Dwight D. Eisenhower. 체류 신분 없는 불법 입국자들과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를 포함하는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H-1B 전문직 취업비자, 영주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합법 체류자들도 오랜 기다림 끝에 비자나 그린카드가 날아가진 않을까 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This competitive application process will favor applicants who can speak English, financially support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and demonstrate skills that will contribute to our economy. 첫째, 트럼프 시대에는 이미 1기에서 H-1B 비자 기각률이 통상적인 2%보다 10배 이상이 되는 2018년 24%, 2019년 21%로 급등한 바 있어 이미 좁은 문이 돼버린 전문직 취업비자 취득의 길이 더 바늘구멍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H-1B 비자 갱신에 대한 거부율도 12%나 된 바 있어 비자 연장마저 마음을 못 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트럼프 1기 때 영주권 기각률도 가족이민 18.5%, 취업이민 20.5%로 바이든 시절의 5.6%보다 3-4배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2기에도 이민심사관들은 늑장 처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조금이라도 의문시되면 RFE 보충서류 요청을 남발해 수개월씩 지연시키다가 대거 기각시키게 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이민 변호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1B 비자나 영주권 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고 완벽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이민 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2기에서는 미국 정부의 웰페어,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비자 이민 신청을 대거 기각하고 이민 혜택을 박탈할 것으로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SSI, TANF와 같은 현금 보조는 반드시 피해야 하며 메디케이드 같은 의료 혜택도 가능하면 이용하지 말고 섹션 8 주택 렌트 보조도 피해야 할 것으로 이민 변호사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넷째, 합법 영주권자일지라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돼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추방 대상이 되므로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형법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동시에 얻어 징역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까지 포함해 반드시 364일 이하의 형량으로 플리바겐해야 할 것으로 강력 권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이 갈수록 바늘구멍이 되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 그린카드를 받은 이민자들은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에서 단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 이민을 신청하고 그린카드를 따기까지는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하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일은 갈수록 바늘구멍,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 한 해 동안 각종 미국 이민을 신청한 외국인들은 3,500만 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그린카드를 손에 받았던 사람들은 110만 명으로 3%에 불과했고 97%나 장기 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매우 많은 추첨 영주권을 제외하고 한인들이 흔히 신청하고 있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만 보면은 그보다 사정이 나아지지만은 영주권 취득률은 8%에 그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게이토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9월에 끝난 2024 회계연도 한 해 동안 가족 이민으로 미국 이민을 신청한 외국인들은 832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중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가족 이민 수속자들은 한 해에 65만 5,300여 명으로 8%에 그쳤습니다. 연관 쿼터에 적용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들은 119만 명이 신청해 42만 9천 명이 그린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36%나 되는 높은 취득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연관 쿼터가 22만 6천 개 제한되어 있는 우선순위 있는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713만 명이 신청해 22만 6천 명이 그린카드를 받아 고작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이민은 2024 회계연도 한 해 180만 명이 신청해 연관 쿼터인 14만 명이 영주권을 발급받아 8%의 취득률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이나 똑같이 엄청난 신청자들에 비해 연관 쿼터에 들어 그린카드를 따고 있는 외국인들은 8%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체 신청자의 97%는 연관 쿼터에 따라 자신의 차례가 되기만을 하염없이 대기하면서 수년, 수십 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이민 신청서의 적체 현황을 보면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2023년 말 현재 무려 85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도 180만 명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민 신청자들 중에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부모들은 연관 쿼터에 적용되지 않고 이민 심사가 끝나는 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선순위 있는 가족이민은 연관 쿼터가 22만 6천 명인데 현재 713만 명이나 대기하고 있어 가장 극심한 적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은 3년 정도 기다리고 있으나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17년 6개월째 대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따라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장기 대기 중에 21세를 넘기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에이지 아웃 때 그린카드의 길이 막혀버리는 사태까지 겪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값의 본인 부담금을 연 2,000달러로 제한하는 정책이 새해 1월 1일부터 발효 시행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D와 민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들 5천만 명, 값비싼 약을 여러 가지 처방받고 있는 시니어 환자들 320만 명이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값의 본인 부담금을 연 2,000달러로 제한하는 새 정책이 새해 1월 1일부터 발효 시행돼 시니어들에게 실질적인 약값 부담을 덜어주게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 처방약 값의 1년 본인 부담금에 2,000달러의 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즉 메디케어 처방약을 사야 하는 시니어들은 1년 약값이 2,00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에서 커버해주지만 2,000달러가 넘는 약값은 내지 않게 됩니다. 연 2,000달러 캡에 적용되는 대상은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을 이용하거나 민간보험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수혜 대상은 5천만 명인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들은 메디케어에서 디덕터블과 코페이먼트, 코인슈런스 등 처방약 값을 내다가 1년에 2,000달러가 넘으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수혜자들은 값비싼 고가의 처방약을 여러 가지 복용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 은퇴자협회는 이번 2,000달러 한도에 따라 미전역에서 320만 명이 큰 처방약값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한 해 처방약값이 $2,000를 넘고 있는 86만 명이 1인당 평균 $900씩 절약하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미 사상 처음으로 메디케어 당국이 제약사와 협상을 벌이는 권한을 부여받아 처방약값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2026년에는 10종, 2027년과 2028년에는 15종, 2029년에는 20종에 대한 처방약값을 낮추게 됩니다. 이 협상으로 메디케어 처방약값은 최소한 25% 할인받게 되고 다른 약값 인하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2029년까지는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인 파트 D의 프리미엄 보험료가 매년 6%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되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은 팬데믹 시절 제공했던 부양 체크를 전부 또는 일부 못 받은 납세자들 100만 명에게 최대 $1,400씩 보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100만 명에게 지급하는 부양 체크 총액은 $24억 달러로 별도의 신청이나 신고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정레이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납세자들 가운데 100만 명이나 IRS 국세청으로부터 13월에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세 차례에 걸쳐 지급했던 팬데믹 부양 체크를 전부 또는 일부 못 받았던 납세자들 100만 명이 이번에 최대 $1,400를 받게 된 것입니다. IRS 국세청은 3차에 걸친 부양 체크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았던 납세자 100만 명을 파악해 $2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0만 명의 납세자들은 받는 금액이 서로 다르지만 가구당 최대 $1,400라고 IRS는 밝혔습니다. IRS는 세금 보고 시에 은행 계좌 번호를 제출한 납세자들에게 해당 계좌로 직접 입금시켜주고 아니면 종이수표를 우정공사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계좌 입금일 경우 올 안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종이수표는 새해 1월 말까지 받게 될 것으로 IRS는 예상했습니다. IRS는 수많은 납세자들이 3차에 걸친 팬데믹 부양 체크를 못 받았을 때 신고할 기회가 있었으나 세금 보고 시에 매번 청구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자체 파악해 자동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IRS는 이에 따라 100만 명의 납세자들은 이번에 부양 체크를 받더라도 세금 보고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모두 세 차례 부양 체크를 제공해 미국민들을 무상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에 1차로 성인 1인당 $1,200와 자녀 $500씩 지급했습니다. 트럼프 1기 임기 말인 2020년 12월에 2차로 성인과 자녀와 같이 1인당 $600씩 추가 제공했습니다. 바이든 임기 초반인 2021년 3월에는 3차로 성인들과 자녀들이 똑같이 1인당 $1,400씩 지급했습니다. 미국 납세자 개인에게 지급한 부양 체크 이외에도 대폭 확대된 연방 실업수당을 제공했습니다. 주들에게는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PPP로 불리는 종업원 급여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사기 신청 부당 청구로 수천억 달러씩 물세듯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각 해당 부처별 감사를 실시해 상당액은 환수조치 않은 소동을 빚게 되었습니다. WKTV 뉴스 정레이첼입니다. 에덴 시니어 센터에서는 한 해의 끝자락을 장식하는 따뜻하고 특별한 성탄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한 해의 기쁨과 감사의 순간을 어르신들에게 전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로 마련됐습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 이브 에덴 시니어 센터에서는 한인 시니어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특별한 성탄절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인드레스와 합창 생활로 성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또 신자분들, 자녀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음악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포근한 성탄을 즐겼습니다.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 축하를 넘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르신들과 손자, 손녀,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기억될 특별한 순간이 됐습니다. 축제의 시작은 시니어분들의 손자, 손녀들로 구성된 특별한 작은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축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어린 연주자들의 순수한 연주에 어르신들은 감동하며 마치 시간과 시대를 넘나드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손끝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며 참석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들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며 자신들의 세대와 또 다른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순간에 어르신들은 큰 감동을 받으며 연주를 마친 손자 손녀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세대 간의 교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특별했습니다. 이어 성탄절을 기념하는 특송이 펼쳐졌습니다. 다채로운 성탄절 노래와 특송은 단순한 음악적 즐거움을 넘어 그날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 또한 무대에 올라 즐거운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모습에 참석자들은 웃음과 박수로 화답하며 축제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습니다. 이번 성탄절 행사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큰 사랑과 정성이 깃들였습니다. 행사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신 모습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으며 오늘 이 자리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그분들이 함께해서라며 행사 준비에 뒷이야기를 전한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선물을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일 성탄절을 맞아 따뜻한 음식이 준비되었고 한 분 한 분께 선물이 전해지며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나누어졌습니다. 전문적인 노인질환 예방 프로그램과 맞춤형 건강식단은 물론 어르신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곳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특별한 행사는 바로 그런 따뜻한 돌봄과 사랑의 결실이자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와 치매, 뇌졸중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더욱 세심하고 따뜻한 돌봄을 제공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에덴 시니어 센터의 이번 축제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한 해 동안의 기쁨과 감사의 순간을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그동안의 사랑과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에덴 시니어 센터는 그들의 삶에 의미 있는 축복을 더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